오늘 리뷰할 작품은 초우 작가의 권왕무적입니다. 줄거리를 말할 때 웬만하면 제 생각들을 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다음 소감을 말하는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다르다 보니 줄거리 분량을 느리고 보시는 동안 각자의 판단으로 소설을 평가 내리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영상 길이가 10분 가까이 돼버렸는데 몇 편 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보고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치사하게 무기 들거나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는 게 아닌 상남자답게 두 주먹만으로 무림을 평정하는 권왕의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한때 알아주는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북경의 하씨 문중 가문에서 12~13세가량의 소년이 하씨가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남자로 태어나 쪼잔하게 책상에 앉아 시간 때우는 건 장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성이라는 친구에게 맞았는데 공부도 하기 싫고 무공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하씨가 주인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약속한 무림의명과 북궁세가의 여식인 북궁연을 들먹이며 무공을 배워야 한다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북궁가주는 어렸을 적부터 친한 친구 사이인데 서로 자식이 태어나면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북궁연이 먼저 태어났고 소년은 얼굴도 안 보고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아줌마와 결혼을 한다는 게 내심 불만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북궁연이 커가며 하도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씨 집안 의고집은 대대로 대단하다고 소문났는데 하씨의 조상들 중에 주인공인 소년 하영운의 고집이 가장 세고 성질이 급하다고 벌써부터 인근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초강수를 둬서 하인을 시켜 옷을 홀라당 벗겨서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라고 명합니다. 그날 밤 소년은 방을 탈출하여 발가벗고 가출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주인공 성격을 보여줍니다. 급하게 구한 거적대기를 몸에 두르고 북경의 남문 근처에 숨었다가 새벽에 문이 열리자마자 북경을 빠져나갑니다. 건덕이라는 소도시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잡힐까봐 하영운이라는 이름 대신 아운이라는 가명을 쓰고 객잔의 점소이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 이후에는 건덕 뒷골목의 3대 조직 중 하나인 흑살당에 들어가 매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소한 소년의 몸으로 자신보다 건장한 곰 같은 상대에게 얻어터지면서도 결국 상대의 한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런 고집과 배짱으로 1년 후에 흑살당의 소두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 점점 싸움 실력도 늘어가며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을 데리고 반기를 들어서 두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3대 조직인 철부당의 두목을 쓰러뜨리고 흑룡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뒷골목의 패자로 부상합니다. 주인공 아운이 가출을 한 지 3년 만에 이룩한 일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대건이라는 무림 고수가 아운의 뒷조사를 한 뒤에 뒷배가 없다고 판단한 후에 잡아갑니다. 자신이 속한 가문이 소녀가 무공을 익히고 있는데 실전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무림인들에게 뒷골목의 건달들은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오는 이름이 호열란이라는 자신 또래의 여자 소녀에게 매일 개처럼 맞으며 어차피 죽게 될 거 한 방 먹일 기회를 노립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맞고만 있던 아온이 기회를 노려 호열란의 콧구멍을 두 손가락으로 쑤시고 헤드락을 건 다음 빡치기를 해버립니다. 호열란의 비명소리에 어느 노파와 모대건이 달려오고 아온은 석실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석실에 갇혀 누워있던 아온은 천장에 범어로 된 석실문을 여는 방법이 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벽면에 석실을 열고 어느 동굴로 들어섭니다. 그곳에는 기연이 있었고 300년 전에 무림 고수 3명의 시체와 무공비급이 있었습니다. 3명의 무림 고수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고수인 7초 무적자는 구전무적검문이라는 사문을 가지고 있는데 9번의 주먹질 안에 승부 본다는 개념이고 자신은 7번까지 쓸 수 있는 경지를 달성하였습니다. 120년간 총 10단계의 무극신공을 8단계까지 익히고 7번의 주먹질로 천하의 적수가 없었다고 써져 있는데 익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자신이 연구를 하여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아오는 7초 무적자의 내단을 100일 동안 전해받고 구전무적검문이 5대 장문인이 되었습니다. 구전무적검문은 주먹질 9번이면 이기지 못할 자가 없고 못 이기면 자신이 죽는다는 극단적인 문파였습니다. 다수의 적들을 만날 때 경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주먹질이 제한되지만 나머지 2명의 시체들도 사부님으로 삼고 그들의 무공으로 해결법을 찾아냅니다. 동굴에서 샘물이 나오는 곳도 있고 이끼들을 먹고 버티면서 무공을 익혀가는데 7년이란 세월이 지납니다. 대사부인 7초 무적자의 총 10단계의 무극신공이 6단계에 이르고 2, 4부와 3, 4부의 무공도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루었고 동굴을 막고 있는 거대한 철문을 6번의 주먹으로 박살내버립니다. 25세의 나이로 밖으로 나온 아오는 자신을 납치한 모대건과 호열란을 찾아봤지만 주변은 이미 불에 타버린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온의 무림행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이쯤에서 줄거리를 마무리하고 소감을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동굴에서 이 사부로 삼은 불계음자는 아몬살문이 살수이자 문주였는데 아온은 아몬살문이 규칙대로 3번의 자객행도 하면서 모대건 일행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낭인촌에서 팻말을 걸고 합당한 이유를 대면 누구든 죽여준다고 오만하게 써붙이며 기다립니다. 명성이 없어서인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의뢰를 안하고 배고픈 아온에게 시녀인 소설이라는 소녀가 주먹밥 3개를 주고 아온은 감동하여 나중에 소설과 그녀의 주인들을 지켜준다는 청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인 흑점사의 곡현을 찾아가 두들겨 팬 다음 강제로 살수 임무 하나를 받습니다. 임무 장소인 청금장에 도착 후에 자신은 살수라고 떳떳하게 말하고는 대문을 박살내고 달려오는 호위무사들을 모두 점혈로 기절시켜버립니다. 2명의 부부가 있는 곳에 와서는 자신의 건망증 때문에 누가 의뢰인이고 누가 죽여야 할 사람인지 몰라서 오히려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서로 자신이 돈을 더 준다고 우기고 아온은 모두에게 의뢰비를 받고 둘 다 죽여버립니다. 아온은 의뢰를 완료하고 항주로 가서 열흘 동안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들을 먹으러 다닙니다. 그러던 중 흑점사의 곡현이 찾아와 황금백냥짜리 의뢰를 합니다. 아몬살문의 규칙이 최소 3번의 살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아온은 살수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아 얼른 3번을 채우고 그만둘 생각입니다. 의뢰를 받아 자신을 포함하여 6명의 살수가 투입된 장소는 묵가산장이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먹밥을 줬던 소설을 보게 됩니다. 소설에게 약속을 지킨다고 말하고 5명의 살수와 싸우게 되는데 그들은 각자 나름 이름을 날린 고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남녀는 형가와 오요홍이라고 하는데 무림의 자유무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20명 중에 오절이라고 불리우는 2명이었습니다. 아온은 살수들의 협공을 받아가며 자신의 무공인 7번의 주먹질 중에 6번의 주먹을 써서 2명을 죽이고 형가를 부상 입힙니다. 처음으로 생사를 치룬 결투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더 연구하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묵가장의 사람들을 비밀장소에 두고 내상을 치료한 아온은 흑점사의 곡현이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의뢰를 준 것을 알고 밤중에 찾아갑니다. 흑점사에는 5절 중 가장 강하다는 장절 담대천이 있었고 형가와 오요홍을 포함한 나머지 4절이 모두 있었습니다. 아온과 5명의 5절이 맞붙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직 1대5의 싸움은 무리라서 마지막 7번째 주먹을 곡현의 파란 쪽을 날려버리고 도주합니다. 산에서 치료를 하고 묵가장의 사람들을 데리고 감숙으로 향하던 중에 300명의 무인들이 포위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묵가장의 남매들이었는데 아온은 페코단의 단주인 차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계속 고민하던 무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30명의 무인들을 죽이고 부단주 양묘일을 처리하고 한숨을 돌릴 때 무림맹 지시를 받은 3명의 고수인 3기가 출현합니다. 전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3기 중에 곽철이랑 1대1로 붙는데 2번의 주먹질을 내지르고 탈진 상태가 되어 위기에 빠집니다. 부상당한 아온은 격투 끝에 수라정을 발사해 곽철의 한쪽 눈을 박살냅니다.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페코단이 3기를 공격하고 묵가장의 남매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묵가장의 사람들이 아온을 등에 업고 도주를 하고 3기들을 페코단이 막습니다. 중상을 입은 아온은 도주를 하며 무국신공이 최소 7단계 이상이 아니면 무림에 나가지 말라는 사부님의 당부를 무시한 자신과 부족한 실력에 속으로 이를 갑니다. 3기들 중에 2명이 페코단을 막고 나머지 1명인 곽철이 아온을 추격하며 따라잡게 되고 아온은 이사부의 필살기인 탈명수라정을 발사해 곽철을 중상 입힙니다. 그렇게 모두를 따돌린 아온은 이사부의 비밀 안가였던 곳에 묵가장 일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대사부가 전해준 내단을 일부 흡수해서 무국신공 7단계에 들어섭니다. 드디어 대사부가 말한 최소한의 무공경지를 갖춘 건왕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약하느라 말을 안 했지만 무림맹에 들어간 북궁녀는 7년 동안 주인공을 찾고 있고 묵가장의 남매도 무림맹주의 자식들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강한 적들에 의해 도주하다 끝났지만 무국신공 7단계를 이루고 나서는 많이 달라지고 소설이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대사부가 8단계를 이루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아무리 편법을 써서 적용했다 하더라도 7년 동안 무공을 익힌 주인공이 강한 적들에게 도주하면서 힘을 기르는 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온은 이쁜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고 이빨이나 코뼈 부러지게 두들겨 패고 특히 호열란은 알아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초우 작가는 필력도 우수하고 자잘하게 유치한 내용들이 가끔씩 보일 때도 있지만 무난히 넘길 만한 수준입니다. 먼치킨 소설일 것 같지만 의외로 성장형 소설이며 전투 내용들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권왕무적의 제 평점은 8점입니다. 감사합니다.